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인 SCHD와 JPI의 최근 성과를 점검해보고 각 ETF별 특징들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당 성장 ETF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찰스 슈왑의 SCHD를 보면 최근 꽤나 큰 하락이 나왔고 다시 소폭 반등한 상황인데요. 단순히 최근 1년 주가 수익률로만 따지면 SCHD는 8.5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S&P 500 ETF인 VOO는 26.4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CHD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구성 종목의 주가가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CHD에 포함되어 있는 방산 업체인 LMT, 운송 업체인 UPS,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TXN 등이 S&P 500 대비 많이 저조한 성과를 냈고 이것 말고도 펩시코, 버라이즌 등의 주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SCHD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연간 배당률 2% 이상의 배당주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에 이러한 배당주들의 주가가 하락한 현재 상황은 평소 배당 투자를 늘리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률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은 거의 최상단에 위치한 구간이기에 지표적인 측면에서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주가가 얼마나 더 하락할지는 모르고 앞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기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SCHD의 상장 이후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여전히 배당금은 지속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성장 ETF라는 관점에서의 투자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배당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알아본 것처럼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SCHD가 나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SCHD의 상위 구성 종목은 미국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에브비, 전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모두가 알고 있는 음료회사인 코카콜라와 펩시코, 통신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성장성은 높지 않고 성숙기에 접어든 회사들이지만 오랜 기간 검증된 사업 모델과 적극적인 주주환원으로 안정적인 배당 및 배당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월배당 및 고배당 ETF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JP모건의 JPI를 보면 마찬가지로 최근 꽤나 큰 하락이 나왔고 다시 소폭 반등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최근 하락은 시장 자체에서 어느 정도 쇼크가 있었던 것이기에 단순히 SCHD만 하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JPI 출시 당시에는 다른 월배당 ETF가 거의 없었고 JP모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가 운영한다는 특징, 월배당과 동시에 낮은 변동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고 관련 자료들도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근 1년 총수익률을 보면 SCHD 12.59%, JPI 14.66%, VOO 28.14%로 S&P 500 대비 꽤나 저조한 성과를 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SCHD와 JPI는 이성적으로 과거 성과를 여러 구간에서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S&P 500 대비해서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SCHD에 투자하는 목적은 배당 성장이고 JPI에 투자하는 목적은 월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기에 단순 총수익률만으로 비교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SCHD와 JPI, VOO 모두 자신만의 투자 가치관을 담아낼 하나의 투자 수단인 것이죠. 다음으로 JPI의 상장 이후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도에 배당금이 가장 많았었고 현재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배당금을 기준으로도 연간 배당률은 6%에서 7% 정도이기에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메리트는 확실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JPI의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아마존, 메타,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프로그레시브, 트레인 테크놀로지 등 주로 대형 업체로 이루어져 있고 종목별 비중은 모두 2% 미만으로 매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CHD, JPI, VOO의 최근 6개월, 1년, 3년 총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VOO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은 JPI, SCHD 순이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만 봤을 때는 차이가 2배씩 나는 것 같지만 최근 5년 총 수익률을 보면 VOO가 대략 100%의 총 수익률을 기록할 때 SCHD와 JPI는 대략 70%대의 총 수익률을 기록하였기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 최근 성과가 특히 많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JPI 상장 이후 월간 단위 최대 낙폭, 즉 최대 하락률을 보면 SCHD는 마이너스 15%대를 기록하였고 JPI 마이너스 13% 정도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VOO는 마이너스 24% 정도를 기록하며 훨씬 더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총수익률은 VO가 더 높을지 몰라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SCHD와 JPI가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새 ETF의 연간 배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두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한 연간 배당률은 SCHD 3.6%, JPI 7.2%, VOO 1.2%로 VOO의 배당률 대비 SCHD는 3배, JPI는 6배가량 더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현금 흐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VOO보다는 SCHD, JPI와 같이 현재 배당률이 더 높은 ETF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표적인 측면을 비교해 볼 수 있고, SCHD와 JPI의 특징을 비교해 보자면 우선 운용 방식에서 SCHD는 패시브 방식을 취하고 JPI는 액티브 방식을 취하는데요. 패시브 방식은 짜여진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고, 액티브 방식은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여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패시브 ETF가 좀 더 일관된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SCHD는 옵션을 활용하지 않고 JPI는 옵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운용 방식의 차이와 보수 책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두 ETF의 총 수수료는 SCHD가 0.06%로 매우 저렴한 편이고 JPI는 0.35%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 물론 JPI의 경우 다른 액티브 월배당 ETF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고 오히려 저렴한 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SCHD의 경우 배당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JPI의 경우 월배당 현금 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해당 그래프는 1,000만원 투자 시 받는 세후 연간 배당금을 연차별로 표시한 것인데요. 배당 재투자를 한다는 가정이고 추가 매수 금액은 없으며 SCHD의 경우 배당성 장률 10%를 적용하였고 JPI는 배당성 장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해당 그래프를 보면 투자 9년차까지는 JPI의 배당금이 더 많지만 투자 10년차부터는 SCHD가 JPI의 배당금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배당 성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하게 작용하기에 해당 특징을 잘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ETF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SCHD의 섹터 비중이 더 크고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의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IT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JPI의 비중이 더 크고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츠 섹터의 경우 SCHD는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고 JPI는 2.5%의 비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I는 기타로 분류되는 자산이 13.5%를 차지하고 있기에 전체적으로 SCHD의 비중이 더 크게 보인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 배당 ETF인 SCHD와 JPI의 최근 성과를 점검해보고 각 ETF별 특징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최근 SCHD의 주가 하락이 꽤나 크게 나왔고 투자자분들의 경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지표적인 측면을 비교해보고 구성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이 매도와 가까운 시점인지 또는 매수와 가까운 시점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개인적으로 단순히 시장의 흐름으로 매도가 많이 나와 하락한다고 한다면, 즉 본질적인 투자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현재 시점은 매수와 가까운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제 경험상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기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SCHD의 경우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이 아니고 ETF이기에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분할을 적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